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도대체 뭐가 심각한 거냐? 많은 분들이 그 심각성의 결과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비정규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라고 하는 게 노동자들의 잘못이 없어도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할 권리를 주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업이 지금도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을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 권력을 훨씬 더 거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노동 조건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게 된다는 거죠. 기업에게서 해고의 권리를, 무한정한 해고의 권리를 주는 이 제도를 막지 않는 이상은 사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 또는 차별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해지는 조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노동자들 대다수를 사실상 이등록민으로 전락시키고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권을 빼앗음으로써 그동안 사회적으로 진보시켜 왔었던 말 그대로 87년 이후에 어느 정도 확보해 왔었던 노동권 전반을 부패시키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위험한 문제다.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소연 후보의 노동정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업이 일방적으로 권한으로 부여받고 있는 이 해고의 자유를 어떻게 다시 되돌릴 거냐, 더 이상 기업에게 일방적인 해고의 권한을 어떻게 주지 않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16쪽에 보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요. 상시업무로 정규직화하는 것, 그리고 간접 고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 업무의 성격에 따른 고용 형태 분류와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귀책 사유가 없는 해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지 않는 것, 이렇게 6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6가지나 됐거든요. 6가지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일방적인 해고의 권리를 제한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파업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그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파견제를 폐지하고 직업환경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파견제라고 하는 것은 간접 고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선언이나 같은 분들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예외적인 고용 형태로 노동자들의 중간 착취를 허용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파견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마치 예외적인 것처럼 등장했다가 점차로 허용 대상이 확대되고 최근에는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접 고용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간접 고용은 안 된다, 상시 업무는 정규직화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로부터 규제를 시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간접 고용을 허용하는 파견법 폐지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기간제약만으로는 계약직 노동자의 해고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 사유가 제한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사용 사유가 제한되면 기간제법은 특별법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특별법으로 남기게 될 경우에는 각종의 시행령으로 사용 사유가 오히려 확대되거나 예외 조항이 확대되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많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 사유의 제한이라고 하는 원칙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특별법의 형태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분명하게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당연히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포함하는 거죠.
특수고용화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특수고용이 된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특수고용으로 전환시킨 거죠. 또는 구조조정이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지 더 적은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정말로 이상하게도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제외시키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가사감경 노동자들, 문화예술 노동자들, 오히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서 더 특별한 보호를 부가제도 같은 형태로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법 2조의 개정과 관련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해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못지않게 사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김소연 선거주장 정부의 많은 정리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서요. 집행유예이시고 자격정지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형사처벌이 되고 그로 인해서 파업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형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게 하는 것,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제 그 형사처벌 조항들 이런 것들은 다 폐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제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노동자의 규칙 사유가 없는 해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고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 이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례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제한을 하려고 하면 그 판례들을 계속 법안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가 아니다. 또 새로운 판례가 등장하면 이런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매번 이런 방식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리해보는 허용이 안 된다는 원칙 아래에서 다시 한번 구제 조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당연히 그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동시에 민간위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지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민간위탁과 관련한 재직영화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제도 서귀포시나 아니면 안산 상륙고소나 문제나 그다음 노원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재직영화하는 사례들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해서는 단축주방 중단과 노동허가제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가 변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1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사는 노동자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생계의 최저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계비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중앙생계보장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긴 합니다. 실태생계에 근거한 생계비 기준을 다시 재설정하고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생계비를 작성하고 여기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일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최저임금 제도의 결정 구조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가 그것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통해서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노동자들, 비정규직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불안정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과 일치시키지 않는 실업보조제도의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고요. 이것을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기본 가치를 유연성 보장에서부터 비정규직 금지, 말 그대로 해고의 금지라고 하는 원칙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사회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환원하는 과정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자들의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래서 지금 파업을 오히려 형벌로 규제하는 노조법이나 편파적인 복지행 그리고 시장 독재로 인한 사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어떻게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업의 자유를 보장함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부족함을 독려하고 그 힘이 거꾸로 이미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으로 전환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소연 선거투쟁본부에서는 아직 숨죽이고 있는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찾자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현실적인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성일, 김순자 대통령 목소리. 용어반복이 되는 부분은 그냥 확인만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정규직 사용자를 제한하고요. 비정규직 금지, 간접적인 폐지, 임금법 폐지, 정의예고법 폐지,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비정규직 사용자를 제한에 대해서 오늘 다들 얘기하셔서 당황스러워하고 있고, 더불어서 공무원, 교사, 교수의 노동상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여기 써있는 것 이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오늘 어쨌든 따로 준비는 못하고 그냥 1번을 그대로 들고 왔는데, 경제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나 안철수 스타일의 이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경제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제 노동자 자주경영이라는 뜻으로 썼었거든요. 요즘은 사실 이번 대선할 때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용상 그게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노동자 자주경영을 넘어서 사회적 경영 포함하는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어쨌든 소위 진보 진영으로 표현되는 후보들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환경법에 대한 입장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현재 저희가 노동 정책으로 계속 내밀고 있는 것은 안식년, 유급 안식년 제도와 기본소득, 그리고 노동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만원 법제화를 묶은 노동시간 단축 공약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 낭비, 소위 일자리 낭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실질 임금이 하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 임금이 하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150만 원에서 140만 원이 되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하고 연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거를 묶어서 저희는 노동시간 단축의 하나의 패키지로 내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는 기본소득, 실업구조 얘기도 하셨고 고용보험 얘기도 나왔지만 저희는 기본소득이라는 방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완전고용 사회를 이루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완전고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선본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고용 상태에 있는 것이 완전고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없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라는 의미에서 그 법규적인 제한을 많이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노동자 자체의 역량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일단 파업기도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사회, 노동자의 수가 일자리보다 많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만 자본에 비한 노동자의 역량이 커질 수 있거든요.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왜 특별한 얘기를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심지어는 저는 새누리당에서도 약간 노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페이퍼만 갖고 보자. 네, 5분 발표 감사합니다.